자, 이 2D 도면에다가 모델링을 불러올 건데, 자, 여기 뷰 배치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기준 투영 보조와 같은 배치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기준을 이용해서 기준 도면에 먼저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기준을 누르시면은 도면 뷰가 뜨는데,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3D 모델링 과제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도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모델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우측 상단에 전체 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뷰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시면은 정면도라고 적혀 있죠. 자, 이 사각형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우리가 이 3D 모델링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도면도 우측 상단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림과 동일한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축척을 1:1로 설정해 줬기 때문에 1:1로 설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크기가 크게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시면은 우측 상단에 이 제품의 전반적인 도면 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측 상단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모서리를 라운드를 줬던 부분에 이 도면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선 우측 버튼을 누른 다음에 가시성을 해체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모두 가시성을 해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2D 도면의 치수를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준을 눌러서 이 부품을 불러오신 다음에, 자, 이 좌측 하단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은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단면도를 작성을 하는 것보다 가장 간단한 위에서 바라본 도면, 이 도면을 배치하는 게 더 쉬워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위에서 바라본 도면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끌고 오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깎여 있는 부분은 전부 선이 사라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모두 가시성을 체크를 하셔서 모두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전부 다 가시성을 이용해서 가시성을 해체를 해서 확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도면을 보면은 단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측 버튼을 누른 다음에 수정된 뷰를 선택하시고 아래 위로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작성을 누르시게 되면은 살짝 다른 모양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투영된 뷰 같은 경우에는 이 뷰를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면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면도를 그려주기 위해서는 이 투영된 뷰를 삭제를 해주시고 위쪽 좌측에 보시면 단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단면을 이용해서 단면도를 만들어 줄 겁니다. 단면을 클릭하시고 요 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단면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도면을 보니 이 제품의 정 가운데를 단면시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중심선을 잡으신 다음에 쭉 그으시고 계속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면도는 위에다 먼저 배치를 하신 다음에 이 단면도를 아래로 내려다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면과 동일한 단면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면도 표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전부 지워주시고 단면 역시 중앙정렬 불림 단면 A 다시 A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보조뷰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보조를 선택을 하시고 이 단면도를 클릭하신 다음에 보조뷰를 하고 싶은 지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위나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단면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조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로 클릭하시고 이 보조뷰를 이렇게 위로 끌어오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보조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글씨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서 지워주시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이 화살표는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삭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클릭해서 도면 바깥으로 다시 클릭해서 도면 바깥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나중에 출력할 때 이 화살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은 가시성을 이용해서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 나머지 도면들을 이쁘장하게 요리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도면의 배치는 끝이 난 거고 이제는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자,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몇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설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에 들어가서 스타일 편집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스타일 편집기와 관련된 편집기가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치수에 들어가신 다음에 기본값을 조금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시점 표시기를 마침표로, 화면 표시를 선행 후행을 모두 해체를 해주시고 동밀도는 세 자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 단위도 마찬가지로 인치 단위를 미리 단위, 시점 표시기를 마침표, 화면 표시 선행 후행 다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원점 간격 띄우기 있죠. 여기는 1mm 정도, 1mm 정도로 설정하시면 되겠고, 텍스트는 그 텍스트를 설정하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 텍스트의 주 텍스트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설정한 칸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텍스트를 작성할 때 맨 처음에 해주면은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자, 자리 맞추기를 가운데 정렬, 중앙 정렬 해주시고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면층에 가보시면은 해치, 치수, 참조 중심선과 같은 이 선들을 선 종류나 두께,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대시, 중심 표식 같은 경우에도 대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시로 바꿔주고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과제에서는 여기까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도면마다 원형 부분에 대해서는 원을 중심 표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중심 표식 같은 경우에는 주석에 들어가서 여기 중심 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각 원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심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공된 부분의 중심도 역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면과 면 사이를 중심으로 설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중심선 이등분을 클릭을 하시고 면과 면 사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우리가 필요한 중심선은 모두 작성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치수를 작성을 할 건데, 치수는 주석에 있는 치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단축키 D를 누르시고 각 표시되어 있는 치수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치수를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의 둘레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거리를 원의 중심거리를 작성하라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선의 우측 버튼 옵션에 중심점으로부터의 지시선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중심까지 거리의 지시선이 표기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의 반지름은 10, 여기도 원의 반지름은 6. 얘도 원의 중심점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시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도 R5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가공 사이즈를 치수를 재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치수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쭉 끌어당기게 되면은 파이 6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현재 도면상에 보면은 2-파이 6 관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얘는 꺾은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선을 클릭을 하시고, 자, 다시 이 텍스트를 우측 버튼 치수 스타일 편집에 들어가시면은 아까와 같은 스타일 편집기가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텍스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기본가 원피에 텍스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지름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지름 표시를 착지선 위 전체로 설정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착지선 위에 글씨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 여기 부분도 이렇게 조금씩 늘려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치수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이용해서 적당히 간격을 띄시고 서류에 작성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1, 지시하지 않은 라운드는 R3 작성을 해주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주소 또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출력은 PDF 파일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산자동화 기능사 CAD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PDF 파일로 제출하시면은 3D CAD 작업 과제가 끝나게 되고 다음 과제인 PLC 과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계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